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을 못 채우고 이혼 도장을 찍은 여자입니다. 제 이혼 사유를 물어본다면 저는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시누이. 바로 시누이가 제 이혼 사유입니다. 제 전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남편과는 6살 차이였고 학창시절 내내 외국에서 유학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기 2년 전쯤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시누이의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예쁘고 막내딸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잘 자라와서인지 구김살도 없고 성격도 밝았죠. 처음 소개받던 날 저에게도 친근하게 언니라고 부르고 살갑게 대했어요. 저한테 잘하려고 하는 게 보이니 당연히 저도 고맙고 좋았죠. 결혼하고 나서도 왕래도 많았고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신우와 특히나 사이가 좋았어요. 신우를 참 예뻐하는 게 눈에 보였죠. 저도 남동생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보통의 남매 사이는 그렇게까지 다정하거나 살갑지 않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친동생이니까 걱정되고 응원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막 친하게 지내거나 대화를 많이 하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어련히 알아서 잘 지내겠거니 하는 거죠. 남동생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요. 보통의 남매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남편과 시누이는 아니었습니다. 둘이서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이나 대화를 나눌 정도로 대화도 잘 통했고 사이도 몹시 좋았습니다. 저는 그게 신기하면서도 좋아 보였어요. 남편은 원래도 다정다감한 성격이고 가족들에게 잘하는 거다 보니 오히려 호감이라고 생각했죠. 결혼하고 나면 저나 나중에 생길 저희 아이에게도 잘할 사람일 테니까요. 그때는 그게 장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 남편과 시누이의 관계가 결코 장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시누이가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시누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한번 통화를 하면 1시간은 기본이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신랑이 동생하고 매일같이 1시간 넘게 통화를 한다니 믿겨지시나요? 도대체 동생하고 무슨 할 말이 저렇게 많을까 싶더군요. 남편 말로는 시누이가 직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서 스트레스라고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오빠로서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아가씨가 직장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네 안쓰럽다고 생각했죠.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두 사람의 통화에 저는 점차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과 둘이서 산책이라도 가거나 오붓하게 대화라도 나누고 싶은데 그럴 때면 기가 막히게 신우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남편은 신나서 방에 들어가 전화를 받고요. 아무리 고민 상담이라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뭔 얘기들을 저렇게 하나 싶어서 일부러 방에 들어가서 슬쩍슬쩍 들은 적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통화 중이니 좀 나가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참다 못해 하루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오늘도 아가씨랑 통화했지?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네. 대한민국 통틀어서 이렇게 자주 통화하는 남매가 또 있을까?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다잖아. 직장 생활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하소연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매일같이 전화해서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해? 그 정도면 그 직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뭔 1시간이야. 오늘은 30분밖에 통화 안 했구만. 오늘만 그런 거지. 그리고 30분은 적어? 도대체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시간 내내 하소연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 거지. 사회생활 힘들어하는 동생하고 통화도 좀 할 수 있고 위로도 해줄 수 있고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거지. 왜 매몰차게 그러는데? 입장 바꿔서 당신이 힘들다고 그러면 내가 안 들어주겠어? 해도 정도껏 해야지. 원래 현애랑 나랑은 예전부터도 통화 많이 하고 서로 힘든 얘기, 속에 있는 얘기, 시시콜콜한 얘기 잘 주고받았어. 지금은 결혼했잖아. 아가씨는 그런 생각 못한대? 제가 따지자 남편은 싸늘하게 저를 쳐다보더군요.
남편과의 연애가 짧지 않았는데도 그런 남편의 차가운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좀 너무하네. 힘들어하는 동생 위로 좀 해준 거 가지고 눈치 보여서 통화도 못하겠어. 그래, 전화 좀 적당히 하라고 할게. 됐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죠. 솔직히 매일같이 여동생하고 1시간 통화하는 거 아내인 제 입장에선 기분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를 정없고 매몰찬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 뒤로 정말 통화하는 횟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뭔가 기분이 개운치는 않아도 일단 통화는 덜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신경 쓰이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신우이를 만나고 있었어요. 신우가 가고 싶어하는 소위 핫플 맛집이나 카페들을 남편과 다니는 것 같았죠. 남편이 저에게 특별히 얘기하지도 않았기에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 회사도 저희 회사도 야근이 잦은 회사니까 늦어도 그러려니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신우의 SNS를 우연히 보니까 그동안 남편과 여기저기 다녔었던 사진들이 많이도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테는 따로 신우 만난다는 말도 안 해놓고 퇴근 후에 종종 신우와 만나 밥 먹고 카페 가고 뮤지컬 보고 시간을 보내왔던 것이죠.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차라리 외간 여자랑 이러고 다니는 거면 바람 피는 거니까 제가 따지고 뒤집어 엎을 수나 있죠. 상대는 저희 신우인 거잖아요. 남편의 친동생. 제가 따지고 들면 오히려 우애 좋은 남매를 이상하게 보고 안 좋게 보는 속 좁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따지기도 그렇고 안 따지기엔 내가 너무 소외되는 기분이 들고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퇴근이 늦는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밥 먹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랑 먹는 거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아가씨가 당신이랑 어디 다니는 거 다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더만. 여태까지 많이도 다녔던데 당신이 말을 안 해서 몰랐네. 아, 그랬어? 오늘은 어디 가는데? 현애가 뭐 유명한 파스타집 있다고 해서 거기 가보려고. 그래? 그럼 나도 갈게. 나도 일찍 퇴근했거든. 아, 온다고? 그래, 그러면. 남편은 잠깐 망설이더니 곧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남편은 제가 오는 게 탐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랑 동생 데이트하는데 제가 끼는 건가요? 저는 오기가 생겨 기어코 그 가게를 갔습니다. 제가 가게 앞으로 가니 남편과 함께 기다리던 신우는 웃으면서 제 팔짱부터 끼더군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네. 언니도 같이 가자고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오빠 회사랑 저희 학원이 가깝다 보니까 그냥 오빠랑 갔어요. 오빠가 만만하잖아요. 그래요? 배고프죠? 얼른 들어가요, 언니. 그렇게 그날은 세 사람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신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는 얼굴로 저에게도 조잘거렸지만 그 사이에 저는 묘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분명 남편과 제가 부부인데도 묘하게 신우와 남편 사이에 제가 낀 기분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저는 또 어디 가고 싶으면 나한테도 얘기해라. 나랑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신우도 웃으며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묘하게 떨떠름해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 뒤로도 딱히 저를 부르지는 않았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면 요즘 현애가 바빠서 자주 못 본다 정도로만 얘기하는데 저를 빼고 두 사람만 어디를 가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친동생을 상대로 이걸 질투라고 할 수도 없고 저만 답답한 노릇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었는데 남편 폰으로 또 톡이 온 겁니다. 신우가 바다가 보고 싶으니 바다를 보러 가자는 거였죠. 가서 회도 먹고 핫플 카페도 가자고 하면서요. 그걸 보는데 저를 너무 없는 사람 취급하는 기분인 거예요. 아무리 사이가 좋든 어쨌든 오빠는 결혼도 했고 아내도 있는데 주말까지 이렇게 마음대로 불러대나 싶더군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남편 폰으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아가씨, 오빠 아니고 난데요.
어머 언니, 오빠 폰으로 왜? 아가씨, 내가 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평일날 오빠랑 시간 보내는 것까진 이해하겠는데요. 주말까지 연락하고 어디 가자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기분이 상해 따졌고 신우는 깜짝 놀라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기분 상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요, 언니.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인데 죄송해요. 오빠랑 어디 다니는 게 익숙해서. 신우는 즉각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좀 민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속 좁게 굴었나? 나보다 나이도 많이 어린데 내가 좀 그랬나? 머쓱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 남편은 신우랑 통화를 한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따지는 겁니다. 자기야, 현애한테 뭐라고 했다며? 왜 주말까지 오빠 불러내느냐고. 아가씨가 그래? 그래, 울면서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새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 뭐 그 정도 일로 울 것까지야. 자기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라고? 자기야말로 이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 신혼부부야. 근데 툭하면 자기는 동생하고 데이트 다니잖아. 심지어 주말까지. 데이트라니 말 함부로 하지 마. 동생이랑 만나는 건데 왜 이상하게 보는데? 남편은 갑자기 발끈하며 심하게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태도가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아내로서 당연히 서운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남편은 좀 과민하게 반응하더군요. 왜 자기랑 동생을 이상하게 보냐고요. 참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그 뒤에도 신우로 인한 문제는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남편 차에서 목걸이 선물 상자를 보게 되었어요. 나한테 주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이걸 왜 샀나 황당해서 물어보니 신우 주려고 산 거랍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런 선물 주지도 않으면서 신우 거는 참 살뜰하게 챙기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어요. 분명 기분 나쁘고 이해도 안 가는데 남편은 친동생이랑 만나는 건데 왜 색안경 끼고 보느냐는 태도였죠. 그러니까 저는 더 환장할 노릇이었고요.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것 같았죠. 제가 신우랑 남편이 만날 때 일부러 따라가도 소외감을 느끼는 건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아는 어릴 적 얘기, 친척 얘기 등을 하며 화기애애했고 저는 대화에 잘 끼어들 수도 없었어요. 저는 마치 꽂아 놓은 보릿자루 같은 기분이었죠. 분명히 남편과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이고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신우의 존재가 저를 이토록 힘들고 신경 쓰이게 할 줄 몰랐죠. 남편도 결혼 전에는 저만 그렇게 위하고 아껴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그렇게 신우만 챙기고 위하고 저는 뒷전인 겁니다. 그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저는 진심으로 이혼 생각까지 했어요. 남편한테도 너무 실망이고 제가 싫다는데도 기어코 남편하고 다니는 신우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의좋은 남매면 너네 둘이 계속 그러고 살아라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죠. 그러다가 제 이혼 결심을 결정적으로 만들어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맞벌이로 일하기에 각자의 수입은 각자 관리했거든요. 생활비와 적금만 공동통장에 서로 내고요. 그래서 남편의 카드 내역이나 지출 내역도 본 적도 없고 터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남편의 카드 내역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카드값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왔을 뿐더러 여성 의류 브랜드나 액세서리 브랜드, 네일샵, 미용실, 스파샵, 카페 등 남편이 썼다고 보기에 어려운 내역들이 가득했거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남편은 자기 카드 내역서를 어떻게 찾았느냐, 혹시 뒤졌느냐 하며 오히려 따지더군요. 화장대 서랍에 본인이 아무렇게나 넣어두고서는 말이죠. 저는 이게 다 뭐냐고 했고 추궁 끝에 카드를 아예 신우에게 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월급이 많지 않은데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다 보니 남편이 쓰라고 카드를 아예 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도 남편은 동생한테 카드 좀 줄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고깝냐고 저한테 피해 준 것도 없지 않냐며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하는데 그 순간 저는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그러면서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진짜 이혼해야겠다. 나 이렇게는 계속 못 산다. 결심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네 동생만 신경 쓰이고 다 퍼주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나하고는 끝이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짐까지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남편은 저를 잡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를 붙잡지도 않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더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우리 사이가 고작 이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음날 신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오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저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제가 앞으로 평생 동안 오빠 안 만날게요. 그러면 됐나요? 저는 언니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언니는 아니었나 보네요. 언니가 원하는 대로 오빠 안 만날게요. 이제 속 시원하시죠? 라고요. 그거 보는데 진짜 혈압이 쫙 오르는 겁니다. 신우고 뭐고 쌍욕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평범한 남매 사이 제가 작정하고 이간질하고 갈라놓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너무 분통 터졌던 저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시댁에 가서 이 얘기는 분명히 해야겠다 싶더군요. 시부모님이 남편과 신우가 이렇게까지 각별한 건 아시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낮에 찾아간다고 연락을 드렸고 다음날 회사 반차까지 쓰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연락드리고 찾아가니 어머님도 놀라신 눈치더군요. 어머니, 저 이혼하려고 해요. 제 말에 어머님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이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혼이라고? 왜? 진우랑 싸웠니? 아가씨 때문에요. 아가씨라니? 현애 말이니? 네. 현애가 왜? 두 사람 우애 좋은 남매인 건 원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해도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신혼 초부터 매일같이 1시간 넘게 통화를 하지 않나. 퇴근 후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만나서 놀러 다니고요. 주말까지 부르더라고요. 제일 어이없는 건 진우 씨가 아가씨한테 아예 본인 카드까지 줬어요. 마음대로 쓰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걸로 제가 뭐라고 하니까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나요? 제 말에 어머님도 놀라신 얼굴이었습니다. 충격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과 신우가 이 정도로 사이가 좋은 건 어머님도 모르셨던 건가 싶을 정도로요. 두 사람 원래도 그렇게 사이 좋았어요? 뭐 사이 좋았지. 근데 현애가 캐나다에서 계속 살았어서 잘 못 봤었어. 그러다 이제 동생이 한국에서 사니까 반가워서 그러는 것 같아. 아가,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저도 이해하려고 했는데 진짜 진우 씨도 아가씨도 너무해요. 남편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아가씨 편이고요. 이럴 거면 저랑 뭐하러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다가 감정이 북받쳐 울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휴지를 뽑아주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님 앞에서 한참을 울었고 어머님은 진정 좀 하라며 물을 갖다 주셨어요. 속상한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혼 얘기를 쉽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도 진정 좀 하고 나도 진우하고 현애한테 알아듣게 얘기할게. 저는 어머님 앞에서 너무 울었던지 아니면 아가씨 문자 받고 전날 잠을 너무 설쳤던지 머리가 다 띵하더군요. 제가 머리를 짚고 있으니 어머님이 걱정하시며 물어보셨어요. 왜 그래? 머리 아파? 네, 조금요. 약 갖다 줄까? 울어서 그런가 보네. 약은 괜찮아요. 아휴, 아니면 진우방 가서 조금 누워있던지. 회사는 오늘 안 가는 거야? 반차 써서 오후에 가야 돼요. 그러면 진우방 가서 조금 쉬고 있어. 점심 차릴 테니까 그건 먹고 가. 아니에요, 어머님. 내 말대로 해. 어서. 네가 말한 건 내가 진우랑 현애 불러다가 잘 얘기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저는 어머님 말대로 남편이 결혼 전 쓰던 방에 들어가 잠깐 누웠습니다. 남편이 총각 때 쓰던 침대고 책상이고 그대로 다 있었죠.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침대에 좀 누워 있었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어머님은 어디 잠깐 나가셨는지 안 계시더군요. 잠깐 자고 일어나니 기분이 한결 진정되기도 하고 홧김에 어머님한테 달려와 하소연한 게 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돌아오시면 점심은 안 먹고 인사드리고 가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어머님을 기다리며 남편 방을 잠시 구경하면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게 된 겁니다. 서랍 제일 아래에는 상자가 있었고 눈에 띄더군요.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로 저랑 연애 때 주고받았던 편지를 상자에 다 모아뒀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문득 생각난 겁니다. 저 상자에다 내 편지를 모아뒀을까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그 상자를 열어봤죠. 그 상자에는 정말 편지들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편지들이 제법 많은 겁니다. 제가 한 번씩 편지를 써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써준 적은 없거든요. 뭐지 생각하며 편지 하나를 꺼내봤는데 그건 제가 준 편지가 아니라 남편이 쓴 편지였어요. 저한테 썼냐고요? 아니요. 수신이는 바로 신우였습니다. 그때 당시 캐나다에 유학 중이던 신우요. 편지를 많이도 쓰긴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붙이지는 않았더군요. 우표도 없고 단순히 써서 모아두기만 한 것 같았죠. 외국 사는 동생한테 편지 쓸 수도 있죠. 하지만 붙이지도 못한 편지가 한가득인 게 이상하게 거슬리는 겁니다. 저는 묘한 기분으로 그 편지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크나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 편지를 신우에게 보내지 못한 이유를 잘 알겠더군요. 왜냐면 그 편지는 남편이 신우에 대한 진짜 마음을 담은 편지였거든요. 현애야, 타국에서 많이 외롭지 않은지 걱정이다. 많이 보고 싶기도 해. 네가 나 때문에 외국으로 가게 된 것 같기도 해서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가끔은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도 해. 왜 우리는 남매로 만나야 했을까? 운명의 장난이라는 말이 이런 게 아닐까 싶다. 너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는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느껴져. 너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외롭고 금지된 감정이겠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 슬프기도 하다. 그래서 보내지도 못할 편지를 오늘도 쓰는 것 같아. 보고 싶어. 너도 내가 보고 싶었으면. 저는 그걸 읽는데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편지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쓴 편지였으니까요. 차라리 남편이 저 만나기 전 사귀었던 여자에게 썼던 편지라면 기분은 상해도 그러려니 했겠죠. 그런데 이건 다른 사람도 아닌 신우에게 쓴 편지잖아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못 볼 것을 본 기분까지 들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편지도 뒤져봤습니다. 다른 편지에도 남편이 신우를 향한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기가 막히다 못해 역겨움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동생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다 문득 혹시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나? 친동생이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과 신우는 외모로 보면 별로 닮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족끼리는 이미지나 느낌이라도 비슷한데 남편과 신우는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설마 하는 감정이 듦과 동시에 어머님이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편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어났어? 된장찌개 끓이려고 하는데 두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트 가서 좀 사왔다. 어머님, 혹시 저한테 숨기는 거 있으세요? 뭐? 진우 씨랑 아가씨 혹시 친남매 아니에요? 제 말에 어머님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어? 맞죠? 갑자기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두 사람 진짜 친남매 아니에요? 어머님은 몹시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저는 어머님을 당겨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 좀 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횡설수설 하시더군요. 친남매나 다름없지. 가족으로 산 세월이 얼만데. 혹시 재혼하신 거예요? 어머님은 제 말에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현애 씨는 어머님과 전 남편 사이에서 난 딸이고 진우 씨는 아버님과 전부인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던 거죠. 진우 씨 11살 때, 아가씨 5살 때 어머님, 아버님 재혼하고 살림을 합쳤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어떻게 진우 씨도 그렇고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한 거예요? 재혼하고 그런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이미 오래전 일이고.
아니죠, 어머님. 저 진우 씨 아내예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시는 겁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재혼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아내고 며느리면 재혼 사실 정도는 얘기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걸려서 말도 못했을까 싶으면서 그 순간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된 이상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뭘 말해줘? 진우 씨하고 아가씨 사이에서 뭔가 있었죠? 뭐야? 어머님은 갑자기 불쾌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예, 너 적당히 해. 속상한 것 같아서 나도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하네. 그거 다 네 망상 아니야. 그래, 나나 진우 아버지 재혼한 거 맞고 엄밀히 말하면 진우랑 현의 피 섞인 동생은 아니야. 하지만 여태까지 한 가족으로 살아왔고 걔네는 그냥 남매야. 단지 사이가 너무 좋을 뿐인 거고. 어머님은 저에게 역정을 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조차도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건 아세요? 이게 뭔데? 진우 씨가 캐나다에 유학 가 있는 아가씨한테 쓴 편지요. 아주 절절하고 눈물이 나서 다는 못 읽겠더라고요. 뭐라고? 어디 한번 직접 보세요. 이게 어딜 봐서 친오빠가 동생한테 보내는 편지인가요? 사랑하는 사람 그립고 보고 싶어서 보내는 편지지. 어머님은 편지를 뺏어 들고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도 파래지고 손이 떨리시는 겁니다. 제가 대충 내용 봤는데 아가씨 외국 가서 지낸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던데요. 어머님, 이런데도 저한테 끝까지 발뺌하실 거예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드실 거냐고요. 저한테 얘기라도 해주세요. 얘기 안 하시면 저 이 편지들 들고 위장결혼이라고 소송도 할 거고 주변에 얘기도 다 할 거예요. 제 협박 아닌 협박에 어머님도 뜨악하시더군요. 그렇게 한참이나 어머님과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어머님이 입을 여시더군요. 그래, 얘기해주마. 진우랑 현애랑 어릴 때부터 사이가 너무 좋았어. 재혼 가정인데도 저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니 나로서는 너무 고맙고 기특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우가 현애한테 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더라. 진우한테 따져 물으니까 처음엔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맞대. 현애가 좋대.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그 얘기 듣는데 기가 막히고 현애 걱정도 되고 그래서 너네 아버님이랑 상의해서 현애 유학 보낸 거다. 진우한테는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고 그때 진우도 어렸을 때니까 철없어서 그러겠지 했다. 그러다가 현애가 다시 한국 들어왔는데 진우는 너랑 결혼할 거라고 하니 우리도 더는 아무 소리 안 한 거야. 어렸을 때 못 모르게 그런 감정 가진 거다 싶고 이제는 지 가정도 생겼겠다. 더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겠지 하면서. 근데 아닌 거네요. 남편은 여전히 아가씨를 남다른 감정으로 보는 거네요. 아니라니까 그런 거. 그냥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으니까 안쓰럽고 애틋하고. 어머님, 눈 가리고 아웅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도 더 말 못하시더라고요. 남편만 일방적인 감정이고 아가씨는 아닌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아가씨가 더 오빠 찾고 만나고 즐기고 있던데요. 뭐라고? 즐겨? 너 말 다 했어? 어머님 딸이니까 믿고 싶겠지만 저는 솔직히 아가씨 감정도 남편 감정하고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랑 노름에 제가 끼인 셈이네요.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편지와 가방을 챙겨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머님은 곤란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시지만 저를 잡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중요하게 할 얘기 있으니까 저녁에 오라고 했습니다. 아가씨한테도 마찬가지로 연락을 했고요. 그렇게 심란한 기분으로 집에 있으니 둘이 연락을 한 건지 같이 들어오더군요. 일방적으로 난리치고 집 나가놓고 무슨 할 얘기가 있다는 건데? 하며 남편이 도리어 화난 표정인 겁니다. 남편 얼굴을 가만 보는데 내가 여태까지 알던 사람 맞나 싶기도 하더군요. 배다른 여동생을 몰래 짝사랑하고 그럼 도대체 나는 무슨 존재였을까 싶었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저 자기 진짜 감정을 숨기기 위한 연막이었을 뿐일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남편 면상에 편지를 집어 던졌습니다. 편지를 맞은 남편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벌컥 냈지만 그 편지가 뭔지를 알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뭔 줄 알겠지? 혹시 아가씨도 알아요? 네? 하지만 남편은 편지를 구겨버리고 신우한테는 안 보여주는 겁니다. 나 얘기 다 들었어. 너네 친남매도 아니라며. 야 송진우, 너는 나를 언제부터 속일 작정이었니? 네 여동생 몰래 좋아하면서 그거 속이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편지 내가 다 봤다고. 어머님한테도 얘기 다 듣고. 근데도 우길래? 제 말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겠죠. 저는 가만히 있는 신우에게도 말했습니다. 아가씨도 알고 있었죠? 오빠가 남다른 감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작작 좀 하죠. 아가씨가 더 나빠요. 오빠 마음 다 알고는 그거 이용한 거잖아요. 아가씨가 뭘 해달라고 하든 다 들어줄 거 아니까 잘도 이용해 먹은 거 아니냐고요. 신우는 제 말에 아무 말 못하고 도리어 남편이 현애는 그런 애 아니라고 두둔하고 있더군요. 제 입에서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랄한다. 너네 뭐하니? 남매 사이라고 해놓고 뒤에선 간질간질 재미 보니까 좋디? 뭐 이런 미친 것들이 다 있어? 너네들끼리 그러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닌데 왜 가만히 있는 나까지 끼어들게 해서 바보 멍청이 만들어?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뒤에서 가짜는 사랑 노름하니까 재밌디? 언니, 사랑이라뇨. 오빠랑 저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 네 나이 적은 나이도 아니고 그럼 친오빠가 네가 부를 때마다 달려나오고 카드 쓰라고 주고 온갖 선물 다 주고 분명 너도 느꼈을 거야. 일방적인 오빠 동생 감정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필요한 거 즐기고 이용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 말에 신우는 억울해하는 겁니다. 남편은 현애는 보내고 자기랑 얘기하자고 저를 붙잡는데 저는 남편 싸대기를 그대로 날려버렸어요. 어디 내 몸에 손대?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법원에 이 사실 그대로 다 말하고 위자료도 다 받아낼 거고. 너네가 정상이냐? 그래놓고 나 이상한 사람으로 잘도 몰아갔지? 그런 게 아니라 가짜는 변명은 법원 가서 해. 네 얘기 이제 조금도 들을 일 없으니까. 이혼해 줄 테니까 그렇게 네가 안 달라 죽겠던 네 동생 잘 챙기고 퍼주면서 살아. 내 위자료는 제대로 내놓고.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가방 챙겨 그 집을 떠났습니다. 등 뒤에서 신우는 흑흑하며 우는 소리 들리는데 참 끝까지 가짠더라고요. 진짜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부모님이 보자고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다 폭로했고 제 얘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고 뺨까지 날리셨어요. 동생한테 그런 마음 먹는 게 정상이냐고. 전에는 어려서 그렇다 넘어갔는데 결혼하고서도 그러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아버님은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는 먼저 나가버리셨고 남편도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보고 있더군요. 변명 한마디 없이요. 저는 할 말 끝냈고 이혼 소송할 거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부탁하시더군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줄 테니 소송 없이 조용히 끝내달라고요. 저는 싫다고 끝까지 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어차피 끝난 마당에 위자료나 제대로 받아내자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꼴도 보기 싫어서 소송하며 질질 끄는 것보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 쪽의 합의를 받아들여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고 짧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두 인간들의 추접스러운 짓거리에 대해 확 소문이라도 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부탁도 받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았기에 저도 그냥 이쯤에서 덮기로 했어요. 제가 공공연하게 남편의 마음을 다 까발린 덕에 남편과 신우 사이도 몹시 어색해진 것 같더군요. 입 밖으로 진심으로 꺼내기 전에는 우애 좋은 남매 코스프레가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니까요.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건지, 남편과 신우는 어떻게 될 건지 이혼한 이상 이제는 제 알 바 아니라고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물론 위자료 받았다고 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하루빨리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게 제 정신건강에 낫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그 후 주변에서 누군가 이혼 사유에 대해 물어보면 그냥 성격 차이다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우연히 SNS에서 신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전 남편과 제가 이혼하고 1년 정도 뒤에 외국으로 간 것 같고 거기서 외국 남자와 결혼 후 정착해서 사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 행복한 얼굴의 신우를 보자니 저도 기분이 참 묘하고 전 남편은 어떤 심정일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애초에 가족으로 남매로 맺어진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이었고 남편의 일방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신우가 그 마음을 이용했다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없지만요. 결혼하고서도 마음에 두고 있던 동생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떠나버렸고 본인은 이혼했으니 전 남편 꼴도 참 이도저도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앞으로 살면서 절대 재혼 같은 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인 사랑만 그렇게 애틋하고 절절하고 다른 사람은 이용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거면 평생 그 사랑 가슴에 묻어두고 혼자 살길 바래요. 애먼 여자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